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할까? 저는 서로 이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어놓지 않았고요. 저 역시 서로 이웃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왜 아, 음, 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로미 책방의 로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날 책은 빰빰 빠바밤 짠!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김민식 PD님의 책을 가지고 오늘 만나볼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되게 가볍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보통 책을 보면 프롤로그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프롤로그를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책을 읽을지 말지 선택할 때 굉장한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을 봤을 때 프롤로그에서 제가 딱 하나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하면 즐거움이에요. 즐겁니? 즐거웠어? 즐겁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그래서 피디님이 블로그를 7년 동안 매일 아침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키워드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를 하면서 즐거웠나? 즐겁게 할 수 있었나? 라는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즐거우신가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놀이이거든요. 내가 이걸 놀이로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일로서 다가올 때는 결코 즐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작가님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저는 탈무드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가 마당에 이렇게 매일 놀러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 시끄러운 아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쫓아냈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놀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 때마다 할아버지가 돈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돈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주지 않게 돼요. 돈을 주지 않게 되자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이들은 더 이상 그곳에 놀러 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놀이로서 했던 일이 돈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일로 바뀌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일로서 노동으로서 치환됐을 때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피디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블로그를 수익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으로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좀 같은 맥락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사실 블로그 새내기예요. 원래는 남편하고 같이 부부 블로그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 블로그 사실 운영을 했을 땐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매일 내가 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좀 해주겠지라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어떤 꼼수도 살짝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의 일상을 조금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가 이제 순간순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 나는 3살 때 어땠어? 엄마,
난 5살 때 어떤 모습이었어?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지만 아이가 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여기 이렇게 놀러 갔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나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 갔어? 라고 하면 증거를 딱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들이대면 이제 아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저희가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이 아닌 죽어있는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사진으로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하고 싶어서 꺼내보는 용도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열심히 쓰다가 제가 작년 8월에 제 이름으로 된 클로드미라는 이름으로 된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클로드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둔 저의 이야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그 시점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위안이 되었고 글을 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굉장히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8월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몇 달이 됐죠? 8, 9, 10, 11, 12, 1, 2, 3 벌써 8달이 됐네요. 글을 쓰면서 매일매일 어떤 글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떤 글을 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일상의 삶이 소중해졌다고 해야 되나? 소중해졌고 아이와 어떤 일이 있었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거나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고요. 시인의 마음? 감히 시인의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일상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식 PD님의 첫 번째 프롤로그가 저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저는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너무 와닿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지금 여기 내가 가장 즐거운 일, 그 즐거운 일이 뭘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이 질문의 화두가 저를 확 끌어당겼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신가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를 최근 느끼게 되었고요.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한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일단 딱 그 작업을 끝낸 후에 제가 그 알을 이렇게 잉태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그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이웃분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되게 감동이면서 제 글을 또 다시 보게 되거든요. 저는 제 글을 정말 많이 읽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읽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블로그 글쓰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블로그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즐거움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제목에서 저는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이 단어, 이 제목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저는 꾸준함이었거든요. 꾸준함.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꾸준함. 여기 보면 7년을 매일같이 쓰셨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열흘, 1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6개월 안에 90%가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꾸준함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D님이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7년 동안 매일같이 즐겁게 글을 쓰셨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꾸준함에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피디님. 그래서 저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평생 제가 블로그를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쓰겠습니다. 선언. 제가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피디님의 이야기는 글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로미의 이야기, 로미의 블로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로미의 블로그 이야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너 1년도 안 했는데 무슨 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8개월 동안 제가 블로그를 해보면서 이 피디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치되는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 연결되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1번 꾸준함.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단 하나가 있다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쓸 때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내 글은 잘 쓴 글이 아닌데 내 글을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 않을까? 내 글은 그냥 일상인데 사람들이 봐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한 글보다 좋은 건 매일 쓰는 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쓰는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꾸준히 썼다라는 기준이 매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주말 주 5일제를 준수하는 여자라서 주 5일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닌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살짝 쉬어주는 이런 인간적인 블로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5번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조금 채우는 느낌으로 주 5회 글쓰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처음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이웃이 없으니까 사실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나면 어떤 분이 공감 딱 하나 눌러주시는데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이웃이라도 나의 글을 봐줄 수 있다면 나는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처음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안 오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너무 편안하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웃수에 조금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제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꺼낸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 1100명?
정도의 이웃이 생겼는데요. 이웃이 이렇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정비례 관계로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띵, 띵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너 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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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빵, 또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빵 이렇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는 초보, 제가 코를 먹고 있어서 잠깐만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코가 막 자꾸 먹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라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쓰다 보면 결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쭉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서로 이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어놓지 않았고요. 저 역시 서로 이웃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처음에는 너무 많은 이웃이 오면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웃들보다 천천히 조금씩 늘어나는 이웃들이 제 성향에 맞아서, 이게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그런 성향이 맞았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조금 소중하게 좀 깊게 만나고 싶어서 적은 수의 이웃이 오더라도 감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저의 글을 쓰다 보니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됐고요. 처음에 너무 많이 막 오면 이렇게 글 쓸 때 되게 부담이 돼서 저는 저한테는 되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제가 딱 하나의 코멘트를 드리자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함. 꾸준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이웃이라도 단골 고객, 애정 이웃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는 블로그에는 나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이 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남편하고 부부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이름이 은찬이어서 찬이 아붕, 찬이 어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블로그를 개설할 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나는 나, 기승전 마이 웨이 이런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냥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네. 나여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렌스 있는 남편이 휴지를 또 가지고 왔네요.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왜 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날까요? 잠시 딴 데로 새자면, 저는 되게 눈물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눈물이 많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울면 지는 것 같은 거. 친구랑 얘기하거나 선생님이랑 얘기하거나 엄마랑 얘기하다가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되게 찌질하다, 또 되게 눈물이 많아서 속상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감성이 풍만한 여자, 감성이 충만한 여자로 다시 리뉴얼을 시켜서 제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많아서 사실 저의 가장 최대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공감? 또 찌질하게 콧물도 나오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눈물이 많은 걸 창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감추고 싶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고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를 하면서 가둬두었던, 갇혀 있었던 내 안의 나를 꺼내서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SNS라는 것 자체가 포장되어진, 감추어진 어떤 이야기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진짜 나는 감추고 예쁜, 꾸며진, 만들어진 나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SNS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스스로 치유되고 스스로 바로 서는 아주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를 시작하신다면 나의 이야기, 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진정을 좀 해야 되는 관계로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블로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시되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진짜 나의 이야기를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조금 편안해진 상태의 로미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로미였습니다. 안녕.